딜이 안 박혀 있던데. 존나 센데? 나도 딜이 안 맞아. 봐봐, 회피 뜨는 거 봐. 와. 오, 야, 야. 어우 세네 이 사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PVP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 PVP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PVP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니 씨발 뭔데 니까짓게 PVP를 강의를 하냐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고독의 투기장 전 서버 랭킹 1등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투기장은 오늘 해가지고 전 서버 1등을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CL 천족 1등이고 지금은 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CL 서버에서 지금 4등을 대장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누구를 알려줄 정도는 되질 않나. 네, 이 정도면 그냥 누구를 알려줄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느끼는 이제 PVP 세팅법, 스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자질구레한 꿀팁들을 이 영상에 담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PVP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팅을 안 하고는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팅을 안 하고 하면은 정말 약해요. 상대는 좀 많이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킬과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부장 세트와 100부장 그리고 응용을 좀 섞은 세트인데요. 원래는 이거를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10부 돌돌이니까. 그래서 응용이 없는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돌파는 지금 많이 되어 있지만 10부장과 크로메드만 끼고 돌파만 하면 이제 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이 모든 아이템들에는 영혼 각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혼 각인이 정말 중요해요. 마석과 영혼 각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제 회피가 되고 제 명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저의 그 뭐 체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10부장만 낀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캐릭터가 약하다는 거. 그래서 뭐를 챙겨야 되냐? 자, 일단 투구. 이거는 보면 받는 치유량이라는 옵션이 붙어요. 그래서 받는 치유량을 제일 우선적으로 뽑아주시고, 이게 파티풀 할 때 상당히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받는 치유량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회피를 우선적으로 갈 거예요. 이 궁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경계의 눈이라는 스킬에 회피가 200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증가가 되어 있는 캐릭과 안 되어 있는 캐릭이 지금 고점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궁성분들은 조금만 세팅을 해도 나 왜 이렇게 안 죽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0 덕분에. 그래서 이 경계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회피를 극대화를 시키는 세팅을 갈 건데요. 자, 그러려면 민첩이라는 스탯과 자유라는 이제 주신 스탯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민첩이라는 스탯은 회피를 퍼센트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첩은 200까지밖에 안 오르고요. 이 민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펫 보유 효과에서 민첩을 65까지 땡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5는 방어구에 있는 옵션 중에 영혼 각인 중에서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붙는 거는 망토고요. 그 다음에 신발, 장갑, 견갑, 투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의, 하의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받는 치유량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 다음에 명중과 민첩. 만약에 민첩이 오버가 된다면 여기서 치명타 저항이나 공격력 또는 집중의 눈이라는 패시브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견갑도 똑같습니다. 치명타 피해 증폭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 다음 회피, 그 다음 명중, 그 다음 민첩,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의, 피해 증폭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 회피, 명중, 민첩입니다. 자, 각반에서도 피해 내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회피, 그 다음에 명중, 민첩. 자, 그리고 장갑에서는 전투 속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회피, 명중, 민첩. 그 다음에 망토에서는 치명타 피해 내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회피, 명중, 그 다음에 민첩. 장화 보시면 이동 속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회피 명중을 챙기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민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중의 눈을 넣은 겁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진솔님은 지금 민첩이 200이 안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응용왕의 바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응용왕의 바지를 끼게 되면 민첩이 7이 더 높죠. 그래서 민첩을 끼게 되면 200이 된다. 그래서 딱 200을 맞춰놓은 세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귀걸이랑 이쪽 라인인데요. 이쪽 라인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바뀌고 나서 와, 아니 진솔님 무기 캐릭터는 존나 센데 내 캐릭터는 너무 약해요. 당연히 응용왕이나 이런 세팅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액세서리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뭐 지식이나 다른 패시브 이런 걸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회피와 명중을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두 번째 옵션을 집중의 눈과 이제 공격력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이 사냥꾼의 결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치명타 피해 증폭이 증가되는데 이제 치명타 같은 경우는 요즘 치명타 내성을 저항을 올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가 궁성은 높긴 해도 막 미친듯이 터지는 직업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치명타 음식과 치명타 주문서와 그 다음에 이 표적 화살로 치명타 저항 낮추고 그 다음에 축복의 활로 치명타를 올린다 하더라도 미친듯이 치명타가 터지는 캐릭터도 아니고 이제 사냥꾼의 결의보다 저는 공격력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뭔가 이 깡플랫 공격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좀 공격력이 많이 세지는 느낌을 받는 게 이 깡플랫 공격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중 회피, 집눈 공격력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빡세게 세팅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냥꾼의 결의가 뜨면 스탑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반지가 또 중요한데요. 반지에서는 명중 회피를 땡기는 것보다 저격, 속사, 송곳 화살, 표적 화살 이렇게 찍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 표적 화살 대신 자신이 폭발의 덫이 16레벨이 한 개가 부족하면 폭발의 덫을 찍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격, 송곳, 속사, 표적을 제가 왜 제일 우선적으로 찍냐면 저는 이제 나침반에서 땡길 수 있는 게 표적과 조준이에요. 표적과 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과 조준을 올릴 수 있으니까 나침반에서 그 다음에 송곳과 저격은 저 양피지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이 4개를 확정적으로 이제 20레벨을 찍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 4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격, 속사, 표적인데 저는 성배에서 조준화살을 땡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준화살 대신 속사를 넣어서 속사를 16레벨을 찍는 거고요. 지금 양피지가 좀 잘 떠가지고 속사를 지금 20레벨을 찍었는데 결국에는 송곳 20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송곳 4에 속사 2 저격 1 폭덧 2 드디어 이동하면서 이 스킬을 여러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심연의 팔찌는 뭘로 하시냐? 저는 이제 시간, 지혜, 자유 파괴 고정입니다. 시간, 지혜, 자유 파괴. 파괴 대신 이제 죽음을 껴가지고 치명타를 올려도 되지만 지금 공캡이 좀 많이 떨어진 마당에 파괴까지 빼버리면 제가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니까 딱 80% 공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젤의 권능을 썼을 때 공캡이 딱 걸리게끔 맞춰줄 수 있으려면 파괴를 주신 스탯을 챙겨주셔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기. 자, 크로메데 장궁을 끼고 있을 경우에는 위력 그리고 전투속도, 무기 피해 증폭 이렇게 껴주시고요. 10부장의 가드를 끼고 있을 때는 전투속도, 무기 피해 증폭, 정확, 다다니트 적중인데요. 여기서 다다니트 적중을 빼고 위력을 넣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위력이 지금 많이 낮아가지고 지금은 80% 캡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위력을 주무기와 부무기에 다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력이 여기서 응용왕의 활에서는 위력을 왜 뺐냐면 가드에서 위력 올라가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이 올라가는 양과 파괴와 이 주신 스탯을 합쳐가지고 제 합산을 했을 때 딱 80%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응용왕의 활에서는 위력을 뺐고요. 이제 그 캡을 잘 보시고 자신이 위력이 올랐을 때 캡에 딱 걸린다 하는 정도까지만 위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세팅에 따라서 매번 다르니까 이거는 자신의 공캡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분이 10부장 풀 2돌에 액세서리 3돌 진짜 딱 PVP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세팅이거든요. 이 사람의 세팅. 근데 이 사람을로 예를 들자면 지금 견갑이 보면 키피 중에 치죠. 공격력, 정신력, 자연회복이잖아요. 이러면 자신이 실력이 얼마나 좋든 뭐가 좋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의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회피. 지금 회피가 없잖아요, 이분. 지금
그리고 마석작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석작도. 이 마석은 뭘 박는 게 좋냐면 심연의 마석을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상급 심연의 마석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급 심연의 마석을 사셔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뭐가 나오면 되냐면 거기서 PVP 회피랑 추가 회피 두 개가 붙는 거를 쓰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급 마석이에요. 이게 중급 마석. 중급 마석인데 추가 회피 13이나 붙죠. 파란색이 떠도. 이게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급 마석에. 상급 마석이 노란색이라고. 저격 20렙 찍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다니트의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질풍화살 데미지가 미쳤어요, 님들. 이게 다다니트가 4타가 뜨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질풍화살은 적중시 다다니트 증가, 그 다음에 적중시 조준화살 증가 감소, 질풍화살 추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6레벨이다 그러면 질풍화살 추가와 적중시 다다니트 증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속사 20렙을 찍었다 가정하면 이렇게 3번, 4번, 5번을 쓰면 되고요. 자신이 16레벨이다 그러면 이 3번을 빼고 4번, 5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밀려남을 왜 쓰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밀려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따가 궁성 그 PVP 꿀팁 영상에서 이 밀려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가미 화살. 자, 올가미 화살 같은 경우는 이동 가능 스킬과 2번 연속기 족쇄 화살 추가를 해서 이제 그 속박 트라이를 한번 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고요. 파열 화살 활성화와 이제 속박 활성화 트라이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표적 화살인데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이게 20레벨을 찍는 이유가 2번과 4번과 5번을 쓰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긴 합니다. 2번, 4번 16레벨 기준으로 2번, 4번을 쓰고 있는데 이 막기 및 회피를 무시하고 치명타로 적중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치명타 저항을 200을 감소를 시켜요, 상대를. 요즘에 치명타 저항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200 감소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이게 막기 및 회피를 무시하고 적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살성이 치명타 저항을 맞추고 회피 자세를 쓴 것도 이제 그거를 뚫고 치명타 저항을 감소시키는 표적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중시 75% 확률로 밀려난 부여,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있는데 이게 막기나 회피가 뜨면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를 무시하고 이 밀려남을 확정으로 넣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그래서 20레벨을 찍고 2번, 4번, 5번을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곳 화살입니다, 여러분. 1번, 4번을 쓰는데요. 이러면 이동 가능을 빼니까 안 좋지 않나요? 궁성의 유지력은 이 송곳 화살 4번에서 나와요. 이게 확정 다다니트 적중이면 보시면 4번이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4번이. 이게 다다니트로 적중하는 것만큼 또 생명력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피흡이 많이 돼요, 님들. 이게. 근데 이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짝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때리는 상황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가까이서 이렇게 때리다가 내가 이렇게 거리 벌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럴 때 살짝 이렇게 멈추는 거는 크게 상대방을 쫓는 상황 아니면 이제 거리 조절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 20레벨을 찍으면 여기서 이동 가능 스킬로 변경까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근데 저는 이제 50% 확률로 제시전 대기시간 감소를 원래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빙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약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동 가능 스킬을 쓰고 1번, 3번, 4번. 안 그래도 쿨이 짧고 그 다음에 스티그마 나중에 설명할 때 이 축복의 활에서 적 처치 시 모든 제시시간 대기시간 5초 감소를 해요. 그래서 한 명만 잡으면 또 송곳 화살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송곳 화살은 제시전 감소보다는 1, 3, 4를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16레벨 기준으로는 1번, 4번을 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살 난사는 찍지 마시고, 자, 광풍 화살은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3번과 4번을 쓰고 12레벨은 저는 필수로 찍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 상대방한테 딜을 넣는 상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늘에서 그 어비스 때 이렇게 하늘로 쭉 떨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 밀려남을 활용을 하면 상대방이 떨어지다가 툭 날접을 했을 때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딱 날접을 하고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딱 때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멈추죠.
등 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방금은 제가 쏘고 가만히 있었지만 쏘고 나도 바로 날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싸우다가 상대방이 날접을 해. 때려. 그리고 날접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방은 저쪽부터 떨어지고 다시, 저는 저 위에서부터 가속을 받고, 그래서 상대는 다시 시작하는 가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떨어지게 돼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보는 상황을 본 다음에 제가 다시 날접을 해가지고 다시 때릴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파티끼리 싸우고 있다가 상대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광풍화살을 딸깍 써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표적화살을 써가지고 밀려남.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속사에서 밀려남 부여입니다. 이걸로 이제 자꾸 때리다 보면 상대방이 하면서 멈춰요. 그거를 노린다. 자, 그래서 광풍화살은 3번 4번을 써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발의 덫이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이거는 16레벨을 찍고, 자, 1번과 5번을 써주시면 됩니다. 1번과 5번. 지금 저는 이제 양피지 억가를 엄청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이 게임은 내 시야에서 보여야만 데미지가 들어가요, 님들. 자, 내가 시야에서 안 보이면 안 때려집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논리인데, 자, 내 시야에서 안 보일 때 폭발의 덫이 터지면 그 사람한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설치기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 시야에서 보여야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러면 데미지가 들어가죠. 내 시야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떨 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가 여기를 와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상대방이 터질 때쯤에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래야 내 시야에서 상대방이 보이기 때문에 이 폭발의 덫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열화살, 이건 이제 12렙만 찍고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송곳화살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냥 적중시 다다니트 50% 증가를 쓰고 그냥 1번 2번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올가미에다 묶어놔가지고 초반만 이제 딱 하고, 쿨타임이 굉장히 긴 스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동에 제약을 그렇게 크게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중요한 스킬 제압 화살인데요. 이거는 12렙만 찍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16레벨 찍은 거는 이거 데미지가 좀 좋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고요. 이것도 똑같이 적중시 다다니트 증가와 스킬 속도 증가를 했는데, 왜 기절 확률을 안 하냐? 솔직히 뭐 게임이 기절 트라이가 많아지면, 기절 트라이가 좀 중요하고 TTK가 길어지면 2번과 4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딜 찍누 메타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쓰고, 어떤 식으로 쓰냐? 표적 화살을 쓰고, 이걸 쓰면 치명타 저항이 감소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조준 화살입니다. 일단 2번, 3번, 4번을 쓰는데요. 이 대상이 표적 상태일 경우 피해가 25%만큼 증가를 해요. 그래서 표적 상태를 만들고 이걸 모아요. 그리고 4번 위에다가 이 제압 화살을 넣게 되면 4번을 쭉 누르고만 있어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게 스킬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조우시에 상대를 조우했다. 땅. 딱딱. 약간 이해가 되시죠? 딜레이가 없게 어마무시한 딜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충격 해제는 1번 3번을 쓰고요.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바람의 활력만 한 개도 찍지 마시고 나머지는 싹 다 마스터를 해주시는데,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집중의 눈과 사냥꾼의 결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혼, 그리고 집중포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티그마 시간인데요. 일단은 바이젤과 축복의 활은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4개 말고는 지금 쓸 게 없어요. 이 4개 말고는. 제일 우선적인 거는 기습차기 5레벨입니다. 기습차기 5레벨.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축복의 활을 15레벨을 찍었으면 기습차기와 폭발화살을 5레벨씩은 찍어주는 게 좋아요. 폭발화살도 15초 감소하면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서 5렙 그 다음에 바이젤의 권능 20 찍어가지고 피해 증폭과 집중포와 사냥꾼의 혼, 그 다음에 20초 동안 공격력 20% 증가. 저희가 맨날 말했던 80% 캡을 이 바이젤의 권능으로 100%를 채우는 거죠. 이제 바이젤을 20을 찍었으면 축복의 활을 20을 찍으셔야 되는데, 이제 축복의 활을 20을 찍고 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바이젤은 쿨타임이 1분밖에 안 돼요.
1분에 지속시간 20초죠. 이론상 8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바이젤을 키고 축파를 키고 애들을 죽이는데 이론상 8명만 죽이면 바이젤은 무한 유지예요. 님들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미 바이젤이 돌아왔는데 지금 10초도 안 지났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이젤과 축복의 알은 시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난다 라고 알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적 조우했을 때 항상 그냥 이 두 개를 쓰고 들어가면 됩니다. 두 개를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스킬 세팅법인데, 이제 저는 표적 화살은 무조건 이렇게 2에다가 놔두고요. 2를 쓰고 4번 이렇게 하고 3번에다가 폭발의 덫을 놔두고, 이제 1번 2번을 이제 뺐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에 이제 스티그마를 이렇게 넣고 RT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에 모아둔 거는 송곳 화살을 제일 우선적으로 쓰게 만들고, 올가미 파열, 그리고 속살을 맨 위로 놔둬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평캔을 하면서 2번을 이렇게 갈기면 이 평캔 때문에 2번이 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그 말했던 만능 평캔은 좌클릭을 갈기는 거잖아요. 우클릭을 누르고 좌클릭을 이렇게 갈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킬을 쓰게 되면 한 번씩 씹힐 때가 있어요. 조준화살 같은 경우도 씹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클릭만 놔둔 상태에서 3번을 좌클릭을 잠깐 떼는 거예요. 이렇게 우클릭만 놔두고 잠깐 떼고 잠깐 떼고 잠깐 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클릭은 그냥 평생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생. 우클릭은 평생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킬 쓸 때만 잠깐 갈기는 걸 멈추고, 이렇게 스킬 쓸 때만 갈기는 거를 멈춘다. 스킬 쓸 때만 갈기는 걸 멈춘다. 스킬 쓸 때 멈춘다. 때리다가 멈춘다. 이렇게 하면 스킬이 씹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음식 백룡의 시푸드 파스타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쓰냐, 이거 가격이 35,000원쯤 하는데 지금 킬리찜이 25,000원쯤 해요. 이게 22,000원. 그래서 그냥 저는 킬리찜 말고 저걸 먹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킬리찜 먹으시면 돼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회피랑 치명타가 올라갑니다. 자, 회피 100이 올라가죠. 여기선 백룡의 허브차를 먹어서 한테 이상 저항 올려주는 게 좋지만, 이제 멜라 주스 이렇게 먹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질주 같은 경우는 상급 질주의 주문서를 저는 쓰고 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상급 용기의 주문서, 그 다음에 이거 최상급 치명타 항상 주문서는 싸요 님들. 그래서 상급 치명타 주문서 말고 최상급 치명타 항상 주문서 써주시고요. 여유가 되면 전투 강화 주문서까지 빨고, 그 다음에 상급 가오의 주문서를 빠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최상급 가오의 주문서를 빠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좀 꿀팁, 이 충격계 저항 주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충격계 저항 주문서, 이 충격계 저항 주문서가 검성이나 이런 애들 만났을 때 되게 좋아요. 그 기절이나 넘어짐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계 저항 주문서를 무조건 빨아주셔야 되고요. 최상급 충격 완화 주문서도 되게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막아줘요, 데미지를. 그래서 이거는 최상급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최상급으로만. 이거를 킥슬롯에 올려둔 뒤에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만 빠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성분들은 이 자동 먹는 거를 이 이동시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전투 상태를 만들려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3번을 투기 상태 쓰고 시작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이동시로 바꿔주시고, 항상 끄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딱 때렸을 때부터 먹기 때문에 그럼 늦어요. 궁성은 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한테 가까이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밑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키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컨트롤 R, 컨트롤 F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세팅은 비행 상승을 마우스 엄지 버튼 있죠, 여기 마우스 여기에다가 이걸 놔둬요. 그래서 우클릭과 좌클릭을 하면서 내가 마우스 엄지만 눌러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릴 때도 누르면서 올라간다. 이러면 상대방은 나를 때리려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때려야 돼요.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날개를 폈을 때 궁성이 진짜 좋은 게 이 2로 대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를 폈을 때는 이 표적 화살을 2회 충전을 쓰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도망가려고 쓰는 거예요. 한 번 도망가고 제가 했던 이 속사 밀려남과 그 다음에 표적화살 밀려남과 강풍화살 밀려남, 거리를 날개를 핀 상태에서도 남들은 시프트를 못 쓰는데 나는 시프트를 쓴 것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덧 깔고 다시 도망가면 상대방은 또 이거에 또 시식이 트라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왔다, 그렇게 다 이 모든 걸 다 뚫고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스티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거리를 벌려주면 됩니다. 이 기습차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를 밀어내거든요. 이건 확정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날접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쓰면 얘도 또 똑같이 멈추죠. 지금 보시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상대방이 날접을 하면 2번을 쓰고 바로 2를 씁니다. 2번 2 Q 보이죠 여러분? 둥 상대방이 날접을 하러 도망간다는 거는 우세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러면 이것 때문에 날접을 못하고 우리 팀한테, 천족한테 맞고 죽든 뭐 마족한테 맞아 죽든 이런 상황이 나온다. 뭐 투기장 검성들을 못 이기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검성 상대법은 뭐냐면 20m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멀리서 20m가 되면 내가 먼저 때린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접근을 한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님들. 그래서 20m 되면 이렇게 시프트, 20m 되면 일단 시프트를 먼저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상대방도 이제 안 때린다 싶으면 이제 내가 한 번씩 E 쓰고 딱 때려보고, 밀려남 한번 써보고 딱 E 써보고, 약간 이렇게 그냥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20m 때 시프트를 쓰는 거, 20m 때 시프트를 쓰는 거. 상대방이 딱 들어온다 싶을 때 이걸 상대방이 나한테 스킬을 쓰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시프트를 쓰면 늦어요. 무조건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프트를 그냥 이렇게 미리미리 써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씹으면 그냥 시프트 쓰면서 농락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못 씹었다, 그럼 유린을 시프트로 풀고 바로 기습차기로 하면 돼요. 존나 불쌍하다. 시프트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E를 중간중간에 섞어주셔야 돼요. 밀려남 효과가 있고 그 거리를 벌리는 효과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를 잘 활용을 해주면서 같이 벌어지면 상대방과 저와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밀려남 효과가 상대방의 차징 스킬이나 이런 뭐 다른 스킬들을 끊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날개에 핀 상태에서 검성이 나를 찍었다, 그럼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딜을 하는 걸 멈추고 이런 식으로 빼고, 딜을 하는 걸 멈추고 이런 식으로 빼고, 약간 자꾸 빼줘야 돼요. 자꾸 때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검성분들을 이렇게 징을 찍어 놔가지고 좀 알기 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나 찍네? 그러면 살짝 앞으로 간 척하면서 다시 살짝 뺐다가 캔 근성 끝. 찔렀어. 찔렀어. 아우, 나 탱커 피했어. 링 타고 날아와서 찍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V를 누르면서 해야죠. 약간 미니맵 잘 보면서. 제가 떼쟁할 때 디테일이 좀 있는데요, 때리다가 ESC를 누르고 다시 때리면 제일 가까운 애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타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때리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오면 ESC를 누르면 바로 때리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애한테 때려요. 때리다가 ESC를 누르고 얘를 보고 딱 때리는 거죠. 2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바로 2번을 누르고 3번을 깔든 2를 쓰든, 약간 뭐 아티쟁이나 이럴 때도 막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가 나보다 사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뭔 말인지 알죠?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럴 때 그냥 ESC 누르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멀어졌죠. 다시 ESC 누르고 때려. 멀어지죠. 다시 ESC 누르고 때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기둥을 이렇게 끼고 서로 있을 때 안 때려지거든요. 이때는 원래는 이 탭도 안 잡혀요. 근데 상대방을 징표를 설정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어디 있든 이 해골 징 선택키를 딱 누르면 무조건 찍힌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지금 나를 못 찍고 있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2번 갈기는 거야. 이러면 무조건 먼저 때려요. 무조건.
그냥 선으로 무조건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벽 뒤에서 이렇게 벽달 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 임페리시움 투기장에서는 이렇게 그 검성들이 여기서 벽달 엄청 많이 치잖아요. 그것도 힐 클릭하면 찍힌다. 힐 클릭이래. 징표 선택. 아무튼 오늘 PVP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2달 동안 시즌을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꿀팁과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또 메타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법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땐 또 따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시즌2가 이제 시작되는데 각자 서버에서 재밌는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